5억 원대 분양 본물 하면서 내 집 찾아 의정부 양주로 간다는데 5억 원대가 저렴한 가격이 아니죠. 이게 되게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 원래 집값 얼마예요? 거품 끼기 전에 5억은 말이 안 되죠. 말이 5억이지 5억대 중반 이상이고 발코니 확장이니 뭐니 뭐 이거저거 다 때려 박으면 6억은 쉽게 넘어갈 텐데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근데 요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얘를 홍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언론에서는 항상 홍보비를 받고 홍보를 한다. 자, 그래서 분양 현장을 보면요. 26평이 4.6억이죠? 근데 인근 가격 보세요. 5억이 절대 저렴하지 않죠. 평형대 지금 34평 거의 다 9평대인데 여기가 대부분 2, 3억 정도 한다. 근데 막 항상 비교할 때는 요런 거랑 비교하면서 얘보다 저렴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다른 분양 현장 보면 얘네가 비쌌던 거죠. 미쳤어요. 9억을 받아요. 의정부에서 5억 8.8억 이런 것도 미쳤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서울 못 가는데 차라리 저 정도 가격 주고 저거 사느니 당장 내 집 마련할 필요 있어요? 꼭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저렴한 구축으로 갔다가 나중에 팔고 빠지는 게 좋고 거품이 안 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가격 거품이 끼면은 나중에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 가격에. 그런데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개편된다느니 고분양가 개편된다느니 하면서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지금 당장 분양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공포심리만 자극하고 있는 거죠. 자, 분양가 보시면은 20년 10월, 20년 9월에도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했다. 아니 그때 가격이랑 비슷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런 가격 자체가 원래 너무 비싼 가격이었던 거죠. 21년에 또 4억에 분양이 됩니다. 사실 집값 오르는 동네도 아니었는데 여기저기 오를 때 다 오르고 나니까 이제서야 여기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 때문에 뜨느냐? GTX는 지금 물 다 빠지고 있죠. GTX는 단물 다 빠지고 마른 오징어도 짜내면 뭐 물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다 짜내서 지금 재가 된 오징어 정도에서 더 짜내려고 하는데 안 짜지죠 이제. 그런데 다른데 분양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데도 분양 이 정도 하는데 여기도 내 한계상 여기밖에 못 받겠다 싶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라든가 혹은 뭐 얼마 전에 검단이라든가 혹은 파주 운정이라든가 이런 데가 가격이 사실은 저렴하지 않은데 다른 데가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착시 현상으로 보일 뿐이다. 사실은 기다렸다 보면은 외곽부터 지금 빠지고 있는 거 보면은 외곽에 거품 많이 낀 데부터 빠지고 있죠. GTX 라인. 그런데 이제 북쪽 라인으로는 거품이 안 꼈기 때문에 인제서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서야 유도하는 지역들 보면은 뭐 안성, 이천 이런 식으로 완전 외곽 지역들만 유도하고 있더라. 그렇다는 것은 그냥 마지막에 한번 불태우고 재가 될 지역들만 남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보면 의정부는 지금 이미 떨어진 지 한참 됐죠.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구축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되는 아파트를 왜 분양을 받느냐. 또 전세 역시도 쭉 빠지고 있죠. 특히 외곽일수록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 중심부는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이라도 밑에서 하급지에서 이게 싸졌네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외곽지 같은 경우는요 위에가 싸졌네 하고 올라가 버리면은 그 수요가 채워지지가 않더라. 근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더 외곽에서 생활권 비슷하게 올만한 데가 양주였는데 양주도 비싸니까 의정부에서 빠지면 밑에서 메꿔줄 데가 없죠. 그리고 지금 전세가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세가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는 이때부터 투기 수요들이 굉장히 유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20년 이후 뭐 전세가 오른다고 하면서 저금리로 전세가에 거품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거품이 더 많이 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갭이 벌어지면서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더라. 갭 벌어지면은 이런 부분은 늘 말씀드리죠. 전세 4억에 5억짜리 아파트라서 갭이 1억이었는데 예를 들어 뭐 전세가가 떨어져서 갭이 벌어진다든가 매매가가 올라가서 갭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 어쨌든 갭이 늘어났죠. 그러면요 1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100명이라면 2억 가지고 있는 수요는 50명이 안 되더라. 2배더라도 한 2, 30명 될 거다. 갭이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일단 황금성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1억 올랐으면은 수익률 100%죠. 이거저거 부대비용 빼고 그냥 가격 오른 것만 봤을 때. 근데 여기서요 1억 더 오르더라도 수익률이 50%로 떨어지죠. 사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기는 힘들어지는데 수익률마저 떨어진다.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또 요런 상황도 아니고 요런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전세로 돈을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은 수익률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단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아직 갭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런 마음만 있을 뿐이고, 그것도 이제는 거의 뭐 1억 미만 갭 투기 외에는 중과세나 이런 거 붙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죠. 지금도 보면은 외지인 매매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는데 비율만 늘어났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외지인 매매 거래량이 이때 훨씬 줄었는데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더라. 이것은 거래량이 개박살이 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법인들 지금 열심히 처분하고 있는데 끌어들여서 열심히 팔아치우고 있든가, 지금 막 명의 분산하고 있든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지금 조금 살아난 듯한데 5월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4월 간신히 넘길 것 같고요. 6월은 4, 5월 거래량은 안 나올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소폭 늘었더라도 특히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 규제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건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언론이 여태까지 거짓말을 쳤다는 거. 그런데 하락가 비중 2월보다 거래량 오히려 늘었는데 하락 비중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거래량이 늘어도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늘어봤자 요것뿐이고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제 7월에는 아마도 빅스텝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하는 걸 보면은 7월에 빅스텝을 하더라도 반발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밑밥 까는 것 같아요. 빅스텝을 해야 하는 이유, 물가가 어쩌고요, 환율이 어쩌고요. 오늘 환율 1300원 넘어갔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다. 빅스텝까지 되면 더 안 되겠죠. 지금 왜 외곽 지역이 안 팔리느냐 보면은 강남, 그 다음에 뭐 마용성 이런 데가 안 팔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데는요 대출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갈아타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안 되니까 여기가 지금 하락세가 잘 안 나오는 거고, 그 전에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뭐 노도강 이런 데들이 지금 하락세가 보이는 거죠. 이런 데는 이제 대출 받아서 들어가니까. 그런 것처럼 외곽 지역에서 갈아타기로 이렇게 예전에 집값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올라간 사람들 한 방에 망하고요. 밑에서 갈아타기, 여기서 이제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는 거다. 그래서 외곽 지역이 아마도 금리 인상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외곽 지역부터 이렇게 팔려가지고 특히 다주택자들 똘똘한 한 채 해야 되죠. 똘똘한 한 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들 매물 팔아야 되죠. 그게 대부분 어디에 많이 몰려있어요? 강남에 여러 채 사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찐부자들이나 사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외곽 지역에 여러 채 다주택 투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저렴한 매물들을 받아줘야 된다. 사실상 저렴하지 않고요. 그들도 지금 비싸게 내놓은 건데 정부 판단에서는 지금 저렴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매물들을 누가 받아줘야 돼요? 부동산 경험 없는 상승장만 겪어본 청년층들이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50년 주담대 때리고 미래소득 때리고 해가지고 다 받아서 외곽 쪽에 산 다음에 요거 처분하고서 처분한 다주택자들은 올라와서 마용성, 강남 이런 똘똘한 채들을 사달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정책인 거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거래 안 되고 있고요. 왜 하락세가 늘어나고 있느냐?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앞으로 이런 데 거래 계속 안 될 거예요? 앞으로 가격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러면 갈아타기로 올라올 수 있느냐? 아니 여기서 떨어져서 파는데 여기는 오른다고 무조건 믿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똘똘한 채라고 산 거는 다 띨띨한 채가 되는 거다. 그리고 요 외곽 지역은요 지금 거품이 끝물이고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사는 것은 미친 짓이다. 자, 거래 보면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이것도 3억 2,500에서 3억 1,900 조금씩 낮추고 있죠. 3억 5천에서 3억. 저번에 분석했을 때보다 호가도 낮아지고요. 3월 분석했었는데 가격 이제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전세 역시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역시 같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외곽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수요들이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수요들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실이 생깁니다. 공실이 생기면요 그 집은 이제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새 세입자 구하려고 지금 뭐 가격 낮춰서 경쟁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순간 갭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는 호가를 유지하고 싶은데도 아무도 안 사줘요. 너도 나도 손절하겠죠. 그때는. 자, 여기도 밀락지구 떨어지고 있죠. 탑석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비싸게 분양받을 필요 있나요? 오히려 직거래가 고가로 거래됐죠. 그리고 지금 4억 선 깨졌고요. 호가도 4억 2천에서 3억 6천까지 떨어뜨렸다. 얘보다 더 저렴한 호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4층이지만 여기는 호가가 올랐네요.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호가만 올리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막 분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지별로 그런 거 하고 있을 거예요. 바람잡이들 넣어가지고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지킵시다. 그런 식으로 호가 띄워놓고서 보통 보면 그 근처에 분양 현장이 있고 그런 짓들 누가 하겠어요. 여기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부녀회장이나 돈 쥐어주면서 올릴 수 있도록 직원을 심어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은 분양이 이어지면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분양 끝나면 귀신같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이야 막 그런 게 계속 이어졌으니까 잘 안 보였는데 예전에 진짜 눈에 띄게 보였던 데가 도안신도시였죠. 도안신도시에 역대급 분양 들어오면서 역대 최고 가격으로 분양 들어왔는데 위치는 제일 안 좋아요. 길 건너편이라. 그런데 가격은 분양가는 역대 최고고 그 인근 단지들 쭉쭉 올라가지고 오를 것처럼 딱 하는데 거기 분양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1, 2억씩 떨어지더라. 뭐 하는 거겠어요? 건설사에서 사서 올렸든가 아니면 바람잡이 해가지고 올렸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 여긴 전세가가 오르니까 호가도 올린 것 같은데 안 팔리죠 그래봤자. 자 매물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웬만한 데는 전세가 한번 쭉 빠진 뒤에 아직까지 요때 한번 쭉 빠지죠. 윤석열 정부 들어온 다음에 임대차 사고 폐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전세 매물을 쫙 빼죠. 어차피 전세 미리 내놓느니 폐지한 뒤에 내놓으면 내가 신규 가격 받을 수 있지 않겠냐. 8월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는데 문제는 신규도 지금 갱신만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의정부는 그 전 수준을 넘어섰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죠. 매매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팔고 싶어 안달이 났다. 월세도 늘어나고 있고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입주도 계속 됩니다. 절대 의정부는 공급 부족이 아니죠. 공급 부족이 아닌데 여기가 왜 올라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고 하는 지역들 집값이 공급 부족 때문에 올라요. 이게 되게 거짓말인 이유가 올라가는 지역들을 가지고 공급 부족을 보여줘요. 공급 부족인 지역들만. 근데 막 풍선 효과로 올라가던 지역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수원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도 공급이 계속 과잉되는데 이런 데는 공급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공급 이야기를 끼워다 맞춘 거고 그 다음에 호재 이야기를 끼워다 맞춘 거고 그런데 물론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은데 그게 주요 영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GTX 같은 경우도 사실은 GTX가 주요 영향이 아니에요. GTX를 가지고 심리를 자극해서 저금리였던 여력이 늘어나면서 공포심리 자극해서 심리가 주로 되었던 거지 GTX가 얼마나 그렇게 큰 호재냐. 지금 분양 계획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 결론. 자, 첫 번째 분양가 비싸요. 그리고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서 귀신같이 분양하는 단지 인근에서는 호가를 올리고 있다. 아마 부동산 가서 상담하면은 여기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싸게 분양시키려고 완판시키려고. 그런데요 입주도 많고요 분양도 적지 않습니다. 기다리세요. 지금 내가 의정부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 사지 마시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전세를 한번 돌려보셔라. 가격 떨어지는 거 눈에 확 보이는데. 그래서 거품이 다 빠지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외곽 지역은 더 빨리 빠지니까 덜 빠지게 되면은 한 번 더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꼭 의정부에 사는 게 아니라 의정부를 발판 삼아서 나중에 갈아타기로 좀 더 서울 중심부로 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갈아타기로 한다고 의정부로 들어갔다가 자산 다 날리고요. 의정부만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의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하락 추세이고 외곽이 먼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에도 거품이 많이 꼈는데 갈아타기로 들어간다 하면은 평생 갈아타기 못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특히 외곽 지역들, GTX 호재에 있는 지역들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비싸게 분양하는 것도 눈길도 주지 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